안녕하세요. 여면석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경각심을 한번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다. 이 문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작 1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혹시 머릿속을 스쳐가진 않았나요? 하지만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르면 우리 인간도 멸종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구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부터 지구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1880년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입니다. 이 분기점 이전에는 어땠냐고요? 기원 후 인류의 여러 경제 활동에도 산업혁명 전 1880년 동안의 지구 기온 변동폭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겨우 0.2도씨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40년 동안의 온도 변화는 약 1도씨가 넘습니다. 시간과 온도상의 폭등을 감안하면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지구 온도를 자연적인 흐름보다 무려 25배 빠르게 올렸습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상 생물 10%가 멸종 위기를 맞게 됩니다. 더불어 1도 상승으로 인해 가뭄과 슈퍼태풍 등 기후 변화가 발생해 약 30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구 기온이 2도씨 상승하게 되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20에서 30% 줄어들게 되고 3도가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엘니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재앙적인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지대는 곧 사막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6도씨 상승하면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온난화로 인해 더워진 지구는 수만 년 전부터 얼어붙어 있던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만 년을 얼었던 땅이 해빙되자 학자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줄 알았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 농작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수만 년을 얼어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에 습격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지구 기온 상승을 멈출 수 있을까요? 지구의 기온 상승을 멈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만 가능합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협력이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파리 기후협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의 국가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 낮게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1.5도씨 정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95개국의 이 같은 합의는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 사이 의견 대립이 있기도 하거든요. 과거 산업혁명부터 급격히 시작된 지구온난화의 책임을 선진국과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나라들이 똑같이 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국가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기온은 약 1.11도씨 상승했습니다. 이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제한하기로 한 목표치 1.5도씨에 불과 0.39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지구 온도 상승 추세를 감안했을 때 1.5도씨 상승이 전 인류가 최선을 다한다면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을 4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인천에서는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의체, 소위 IPCC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총회에서는요,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 내용은 상승 목표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면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줄고 물 부족에 노출되는 인구도 50%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면 2도씨가 상승했을 때보다 기후변화 위험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자, 해수면 상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도씨로 제한하면 2도씨 상승보다 해수면 상승은 10cm가량 더 낮아집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인류 규모와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생물은 바로 산호초입니다. 이 산호초가 기후가 1.5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70에서 90%가 사라집니다. 근데 2도씨가 상승을 한다면요, 산호초의 대부분, 한마디로 거의 모든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할 경우 2도씨 상승에 비해 확고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1.5도씨라는 목표를 향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IPCC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온실가스를 45% 줄이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떠세요? 이제는 좀 경각심이 생기셨나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